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36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금일 기념식에서는 5.18 정신으로 국민화합 꽃피우자라는 주제로 황교안 국무총리,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주요 여야 정치인들과 유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5.18 민주화 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의 순으로 약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편 여야 인사들은 기립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을 보인 반면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는 노래를 부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유족들의 반발로 민주묘지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난 17일 전라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법 등 전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7일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와 정동영 당선인 등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내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탄소법은 19대 통과가 어려울 경우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 그리고 새만금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상임대표는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으며 탄소산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지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탄소법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교환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당 지도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북도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하진 지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지사는 전북 예산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올해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 전북 출신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 지도부는 전북도 회의실에서 보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보육 문제를 두고 민생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지도부가 전북을 방문해 약속한 각종 현안 해결에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에서 K랜 유희광입니다. 정운천 전주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부처 방문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탄소법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이야기했는데요.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 당선자가 18일 전라북도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운천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 이후에 중앙부처 방문 활동을 설명하면서 정부 부처가 이전과는 달리 전북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내 지도부를 수차례 만나 당이 주장하던 연계 법안을 철회하도록 설득했고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위성과 새만금 수목원 조기 착공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앙당의 파행과 관련한 답변에는 당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전북 현안 문제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제322회 전라북도 임시회가 17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열리는데요.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새만금 폐석탄재 매립토 사용과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재 폐기물을 새만금 매립토로 쓰려던 것과 관련해 전북도가 환경 유해성과 타당성을 조사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19일 임시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송하진 지사에게 폐석탄재의 매립토 사용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재만 의원은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토로 활용하는 것은 전북 도민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된 사안이다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석탄재를 매립토로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부지 조성 사업의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 개발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새만금 개발 계획과 주요 사안에 대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서천화력발전소 석탄재를 새만금 매립토로 이용하려 했던 상황을 예로 들어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유해성 검토와 관련해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환경유해성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 조사 결과를 명백히 도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환경성 유해 논란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제332회 전라북도 임시회는 17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전북도청에서 KLN 유희광입니다. 정부는 매년 국가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실제 재난 상황에 기반해 초기 대응 능력과 협업 대응 훈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도내 전역에서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안전한국 훈련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제주도는 20일까지 훈련에 돌입합니다. 제주도는 17일 재난 취약자 대상 훈련을 가졌으며 18일에는 협업 대응으로 유기적 통합 대응 능력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19일에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대처 훈련이 실시되며 훈련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협력 체계 점검을 끝으로 훈련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이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이달 완료해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합니다. 삼례 금화 생태 습지와 고산 읍내천이 그 대상인데요.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 만경강 주변과 고산 읍내천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수질 개선은 물론 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삼례 만경강 주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해 삼례 금화 생태 습지에 다양한 생태 환경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특히 교목 28종, 관목 17종과 함께 다양한 식물들을 식재하여 생태 습지를 찾는 어린이들에게 만경강 주변의 동식물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완주군 자연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복원 사업을 통해 생태계 보전과 함께 주민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도 충분히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지난 16일 군산항에 신규 항로가 개설됐습니다. 군산과 닝보, 상해를 잇는 항로로 군산항이 서해 중북권 관문항으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에서 닝보, 상해까지 이어지는 항로 컨테이너 정기선 취항식이 16일 군산항 제6부두에서 열렸습니다. 취항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주식회사 동영해운 서명천 대표이사 등 항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군산항 신규 항로 취항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설되는 신규 항로는 군산에서 닝보, 상해 항로까지의 구간이며 9,500톤급 선박인 페가수스 제타호가 주 1회 매주 일요일 군산항에 기항합니다. 이로써 군산시는 그동안 마땅치 않던 항로로 타 항만만을 이용하던 도내 화주 물류비 절감과 함께 물동량 유치에 난관을 겪고 있던 GCT를 다시금 활성화시키고 군산항이 서해 중부권 관문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항이 다시 한번 도약을 하고 서해안시대 물류 중심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영해운 주식회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군산시는 이전부터 전라북도 해수청과 군산항 화물 유치단을 만들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에 적극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산항에서 KLN 유희광입니다. 전주시 맑은물 사업본부는 전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는 6월 16일까지 배수지 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청소를 실시합니다. 김순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맑은물 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지 9개소에 대한 일제 청소를 실시합니다. 이번 청소는 수온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맞춰 배수지와 저수조 등의 이끼, 바이러스 등 오염물 증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청소와 더불어 시설 점검, 개선 및 보수 등을 병행함으로써 수질 개선과 시설물 안전성 유지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매월 58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돗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 일환으로도 지금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 관리를 통해 푸른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제14회 국제우주운영대회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운영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우주 운영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4회 국제우주운영대회가 16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전 세계 40여 개국 총 1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국제우주운영대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항공우주학회 등 세계 주요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의 우주운영 관련 학술대회입니다. 대회는 우주 분야와 관련한 운영 및 지상 시스템의 학술활동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공동체 교류를 위해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16 국제운영대회에서는 우주운영 분야 27개 기관이 54개 부스를 설치해 우주임무 설계, 위성, 발사체 등 최신 기술 동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회가 대한민국 우주운영 산업에 많은 성과를 줄 것을 기대하며 과학도시인 대전을 방문한 것을 따뜻하게 환영한다는 인사를 통해 전 세계 관계자들에게 대전이 과학도시로서 최적의 장소임을 알렸습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